안녕하세요. 이경원의 보청기 연구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입니다. 난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대화음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 영상에서는 난청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어음인지 특성을 알아보고 보청기 착용 후 기대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히어링 1002 또는 히어링 100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리인지 이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2003년 무어가 저술한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Hearing의 내용을 토대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리인지 특성 몇 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화, 소음 또는 이독성 약물에 대한 노출 등으로 인해 달팽이관, 중추청각신경 그리고 청각피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누가현상입니다. 누가현상은 청력 역치 레벨의 증가와 함께 기저막의 비선형적인 특성이 사라져서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큰 소리는 건청인과 비슷한 크기로 인지하는 것으로 역동 범위가 좁아졌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 기저막의 손상은 주파수 선택도, 각각의 임계 대역에서의 동조 곡선을 무디게 하여 주파수 해상도를 나쁘게 합니다. 세 번째, 중추청각신경계의 노화 등으로 인해 시간 간격 탐지 능력이 저하되어 시간 해상도를 나쁘게 합니다. 또한 잡음에서 어음 등 신호음의 분리를 어렵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력 역치 레벨의 증가와 함께 역동 범위가 감소하며 주파수 및 시간 해상도가 저하되고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면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만 큰 소리는 건청인과 비슷하게 인지하며 잡음이 있는 곳은 물론 조용한 곳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보청기는 보통 크기의 대화음을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유모세포와 중추청각신경계 때문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청력 역치 레벨과 어음 인지 능력을 완벽하게 정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디지털 보청기는 비선형 및 다채널 증폭 시스템의 적용, 어음 강조, 잡음 제어 및 음향 피드백 제어 기능의 접목,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연결 등을 활용하여 난청인의 역동 범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난청인의 대화 능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착용한 후 어음 인지 능력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보청기 착용 후 어음 인지 능력의 예측은 개인차가 커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방음실 내에서 난청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강도, 즉 쾌적 강도 레벨의 단음절어를 난청인이 착용하고 있는 헤드폰에 제시하여 단어 인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헤드폰을 착용하고 측정한 단어 인지도는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게재한 고 앤 리의 연구 결과의 일부를 토대로 보청기 착용 후 기대할 수 있는 어음 인지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A는 헤드폰 착용 후 쾌적 강도 레벨, 그리고 B는 보청기 착용 후 방음 실내의 스피커를 통해 보통 대화음 레벨의 단음절어를 제시하여 측정한 단어 인지도입니다. 결과에서 중도 난청과 같이 헤드폰 단어 인지도가 우수할수록 보청기 착용 후의 어음 인지도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 C와 D는 헤드폰 그리고 보청기 착용 후의 문장 인지도로 이 또한 단어 인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력 손실의 형태 또는 개개인의 어음 인지 능력은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예측 결과가 맞는 것은 아니며 보청기 착용 후의 어음 인지 능력이 100%까지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최근의 보청기 기술은 난청인의 어음 청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난청인의 어음 인지 능력을 대부분은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면 청력 역치 레벨의 증가로 인해 역동 범위가 감소하며 주파수 및 시간 해상도가 저하되고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어음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여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 역치 레벨 및 역동 범위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으며 대화음을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저하된 어음 인지 능력을 예전의 정상 청력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보청기는 착용 전에 비해 대화음 청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난청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능하면 빨리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여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음 청취를 편안하게 할 수는 있으나 청력 역치 레벨 및 어음인지 능력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난청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보청기 적합 관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청기 관련 전문센터를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 적합 관리의 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청기에 대한 단계적인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대화음 청취를 위한 화자, 난청인, 환경, 언어 등에 대한 다양한 청취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능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착용 후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응 과정, 청취 전략, 청능 훈련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로 난청인이 알아야 할 보청기 착용 후 대화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은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보청기 적합 관리 절차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재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보청기 착용 대상자의 상담 및 기대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